이어서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유압류의 점도에 따른 현상이에요. 자, 점도가 높을 때, 그 다음에 점도가 낮을 때예요. 자, 먼저 높을 때부터 보겠습니다. 내부 저항이 커서 유동성이 나쁘다. 그리고 여기다 좀 하나 써놓으세요. 점도가 크면 어떻게 돼요? 잘 뭉치겠죠? 뭉친다. 그리고 잘 뭉치게 되면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은 높죠. 압력은 높다. 요거 좀 같이 가져가세요. 점도가 높을 때 내부 저항이 커서 유동성이 나쁘다. 안 움직이는 거죠. 뭉친다. 압력이 높다. 자, 효과 한번 볼게요. 동력 손실이 증가하여 기계 효율이 감소한다. 나쁜 거죠. 다음에 유동 저항이 커져 압력 손실이 증가하는 거고, 다음에 유압이 높아진다. 관내의 마찰 손실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점도가 낮을 때요. 내부 저항이 작아서 유동성이 좋다. 그러면 이랑 똑같죠. 뭉친다가 아니라 뭐예요? 흐른다. 그 다음에 압력은 어때요? 높은 게 아니라 압력은 낮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자, 펌프의 효율이 나빠집니다. 다음에 개통 회로 내의 압력이 저하되고요. 오일 누설, 흐르니까 누설의 영향이 있고요. 실린더 및 컨트롤 밸브에서 누출이 발생하죠. 흐르니까 누설 관련돼서.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압작동류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발생되는 현상으로 적합한 것 그랬어요. 너무 점도가 높다, 저항이 크다, 뭉친다, 압력이 크다. 자, 1번, 동력 손실의 증가. 맞죠? 답 1번이네요. 2번, 내부 누설의 증가. 자, 누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점도가 낮아야 되죠. 다음에 3번, 펌프 효율이 어떻게 돼요? 증가되는 게 감소되죠. 다음에 마찰, 마모들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되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동력 손실 증가. 자, 2번, 유압류의 점도가 지나치게 높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거예요. 높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니까 어때요? 낮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낮았을 때. 자, 1번. 오일 누설이 증가한다. 답이 1번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맞죠? 자, 2번. 유동 저항이 커져 압력 손실이 증가한다. 이거는 컸을 때죠. 점도가 지나치게 높았을 때. 3번 동력 손실이 증가하여 기계 효율이 감소한다. 똑같이 점도가 높았을 때. 4번 내부 마찰이 증가하고 압력이 상승한다. 이것도 높았을 때. 답 1번입니다. 자, 3번 유압 회로내의 유압류 점도가 너무 낮을 때 생기는 현상이 아닌 거죠. 낮을 때가 아닐 때니까 높을 때 찾으라는 거예요. 높을 때. 자, 1번 오일 누설에 영향이 있다. 아니죠. 높을 때. 2번 펌프 효율이 어떻다? 떨어진다. 이것도 약간 낮을 때죠. 3번 시동 저항이 커진다. 근데 저항이 크다. 높다, 뭉친다, 저항이 크다. 그 다음에 압력 높다. 답 3번이네요. 자, 4번 회로 압력이 떨어진다. 자, 4번입니다. 유압작동류의 점도가 지나치게 낮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제 흐르는 거죠. 낮을 때 흐른다, 저항이 작다, 그 다음에 압력이 낮다. 자, 1번 출력이 증가한다. 아니죠. 2번 압력이 상승한다. 압력이 떨어지겠죠. 3번 유동저항이 증가한다. 떨어지겠죠. 4번 유압 실린더의 속도가 늦어지겠죠. 흘러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답 4번이네요. 자, 82번 유압류의 온도 상승 시 영향이에요. 온도 상승하면 안 좋겠죠. 여기 보면 전부 다 안 좋은 내용이 있어요. 안 좋은 내용. 자, 1번 첫 번째예요. 점도의 저하에 의해 누유되기 쉽죠. 온도가 상승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도가 엿 보세요. 말 그대로 온도 올라가면 엿이 흐물흐물해지고 흘러버리죠. 이제 그 내용이에요. 다음에 밸브의 기능 및 펌프의 효율이 저하되고 열화를 촉진하고 열화는 기능과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의해 유압기가 열변형되기 쉽고 유압류의 산화작용을 촉진하고 작동 불량 현상이 발생하고 기계적인 마모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안 좋은 내용이에요. 요거는 제가 맨 앞에 말씀드린 뭐죠? 대칭성학이라는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유압류의 온도가 과열되었을 때 안 좋은 거죠? 유압계통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거예요. 과열은 안 좋은데 틀린 거니까 이 내용 중에 뭐 고르면 돼요? 좋은 거 고르면 돼요. 내가 내용을 몰라도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온도 변화에 의해 유압기가 열변형이 되기 쉽다.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네. 2번 오일의 점도 저하에 의해 누유되기 쉽다.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네요. 3번 유압 펌프의 효율이 높아진다. 효율이 높아진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네요. 답 3번이겠네요.
4번 오일에 열화를 촉진한다. 열화라는 거 나쁜 거잖아요. 이거 틀렸네요. 답 3번이에요.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2번. 유압 오일의 온도가 상승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거예요. 온도가 상승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거. 1번. 오일 누설의 저하. 자, 온도가 상승하면 오일 누설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내려가면 잘 흘러버리니까 오일 누설이 뭐가 됩니까? 촉진되겠네요. 맞죠? 답은 1번이겠네요. 자, 점도는 저하될 것이고요. 다음에 밸브류의 기능도 저하될 것이고, 다음에 펌프 효율도 저하될 거예요. 안 좋은 거. 오일 누설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오일 누설이 촉진되겠죠. 자, 83번이에요. 캐비테이션. 다른 말로 우리가 공동 현상합니다. 자, 유압력 속의 용해 공기가 기포로 발생하여 유압장치 내에 국부적인 높은 압력과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공동 현상 캐비테이션 그렇습니다. 자, 유압이 진공에 가까워짐으로써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기포. 다음에 필터의 입도 여과수, 메쉬가 너무 조밀할 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필터 보면 이렇게 이제 망 있잖아요. 요 그물망에 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메쉬라고 합니다. 메쉬. 다음, 펌프의 양정과 효율은 급격히 떨어진다. 이것도 안 좋은 얘기겠죠. 유압류에 공기 들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날개차 등의 부식을 일으켜 펌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작동류 속에 용해 공기가 기포로 발생하여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는 현상. 정의, 뭐예요? 캐비테이션, 공동현상. 답 4번이요. 2번, 오일 필터의 여과 입도가 너무 조밀할 때 가장 발생하기 쉬운 현상. 뭐라고 했어요? 캐비테이션, 공동현상. 답 2번. 자, 84번이에요. 유압류에 수분이 미치는 영향이에요. 자, 기름에 물 섞였어요. 좋아요, 나빠요? 안 좋겠네. 이것도 다 안 좋은 내용이니까요. 안 좋은 내용. 자, 유압류의 내마모성, 마모성에 견디는 거, 윤활성, 방청성, 녹에 경지는 것들을 뭐한다? 저하시킨다. 안 좋은 내용. 유압류의 산화와 열화를 촉진시킨다. 안 좋은 내용. 유압기기의 마모를 촉진한다. 안 좋은 내용.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대청성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대칭성으로. 유압 작동류에 수분이 미치는 영향이 아닌 거예요. 자, 수분이 들어갔어요. 기름과 수분이 물이 섞이면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게 아닌 거니까 좋은 거 이 중에서 고르라는 얘기죠. 자, 1번, 작동류의 윤활성을 저하시킨다. 안 좋은 얘기. 2번, 작동류의 방청성을 저하시킨다. 안 좋은 얘기. 3번, 작동류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킨다. 좋은 얘기. 마모성을 견디는 것을 향상시키는 좋은 얘기죠. 답 3번이에요. 4번, 작동류의 산화와 열화를 촉진시킨다. 안 좋은 얘기. 답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 보시고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셨다가 문제 푸는데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2번 맞죠? 네. 작동류에 수분이 혼합되었을 때의 영향이 아닌 거예요. 자, 1번. 오일 탱크의 오버플로. 자, 오버플로가 뭐예요? 흘러 넘치는 거죠. 이 오버플로가 일어나는 건 뭐 때문에 생기냐면 수분이 아니라 이거는 기포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번. 2번. 유압기계의 마모 촉진되고 작동류의 열화가 되고 그다음에 유압의 내마모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는 기포에 의해서 공기에 발생하는 거지 수분이 혼입돼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답 1번이에요. 85번 플러싱이에요. 플러싱. 유압계통의 오일 장치 내에 슬러지 등이, 찌꺼기 등이 생겼을 때 장치를 깨끗이 하는 작업을 우리가 플러싱이라고 하네요. 플러싱 후의 처리 방법. 작동류 탱크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작동류를 바로 보충합니다. 바로. 다음, 잔류 플러싱 오일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요. 라인의 필터 엘리멘트를 교환하고요. 다음에 전체 라인에 작동류가 공급되도록 한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압계통의 오일 장치 내에 슬러지 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이용하여 장치 내를 깨끗이 하는 작업. 뭐라 했어요? 플러싱. 1번. 플러싱 후의 2번입니다. 플러싱 후의 처리 방법으로 틀린 건 물어봤습니다. 1번. 작동류 탱크 내부를 다시 청소해야 되고요. 깨끗이 하려니까. 2번. 잔류 플러싱 오일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3번. 작동류 보충은 24시간 경과 후에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바로 보충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라인의 필터 엘리멘트를 교환한다. 답 3번이죠.
자, 86번입니다. 유압장치의 취급 및 점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유압장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유압장치입니다. 유압장치 1번. 유압장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1번이 뭐냐? 유압 발생장치예요. 유압을 발생하는 장치. 유압장치입니다. 두 번째. 자, 유압 안 쓸게요. 유압을 제어하는 장치. 유압류를 통해서 유압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유압 제어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유압 무슨 장치가 있어요? 구동 장치.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유압 구동 장치. 다음에 네 번째. 이거를 뭐 포함시키는 분도 계신데 안 포함시키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부속기입니다. 부속기기. 유압 회로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거 부속기기 해서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 해요? 유압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압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뭐냐면 유압 펌프예요. 유압 펌프. 요거 따로 공부할 겁니다. 다음에 유압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압 제어 밸브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요것도 따로 제가 공부할 거예요, 저희가. 다음에 유압 구동 장치는 뭐예요?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 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 그래서 액추에이터가 여기 해야 됩니다.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압 실린더하고 유압 모터를 합쳐서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유압 모터. 다음에 부속기기. 유압 회로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부속기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큐뮬레이터예요. 어큐뮬레이터. 이것도 볼 거예요. 이것도 추갑기라고 합니다. 추갑기.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유압장치의 종류들. 그리고 거기에 얘들. 됐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유압장치를 취급 및 점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종류의 오일을 혼합하면 열화선상, 기능과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촉진되므로 혼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다음에 유압장치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오일 필터를 점검하고 교환해야 된다. 자, 사람도 오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수명 연장하려면 내 몸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장치들도 수명을 연장해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 오일 필터가 뭐예요? 불순물 걸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터를 점검하고 교환해야 됩니다. 다음에 유압장치의 부품을 교환한 후에 가장 먼저 유압장치 내의 공기를 빼내어 공동현상 등을 방지해야 된다. 자, 부품 교환하면 거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요. 이 공기는 유압을 나름대로 힘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유압이거든요. 그게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 빼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공기 빼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자, 문제 보겠습니다. 유압류의 점도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오일을 혼합하였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어때요? 점도가 다른 거 두 종류 혼합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답 몇 번이겠어요? 열화 현상을 촉진한다. 답 4번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틀린 얘기예요. 답 2번. 유압장치의 수명 연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수명 연장을 내고 날 깨끗하게 해야 되죠? 본인 사람 같은 경우도 여기도 마찬가지 장치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불순물과 관련된 거 제거해 주는 거 뭐죠? 오일 필터. 답 2번 되겠네요. 오일 필터의 점검 및 교환. 3번. 유압장치의 부품을 교환한 후 우선 시행해야 될 작업. 뭐랬어요? 유압류를 말 그대로 힘을 전달하는 매개체인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공기가 있으면 힘 전달 안 되니까 공기 빼기가 제일 우선돼야 된다 그랬죠? 답 몇 번이에요? 3번. 유압장치의 공기 빼기가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87번입니다. 유압 펌프예요. 유압 발생 장치죠. 기계적인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이다. 엔진의 동력으로 구동되고 엔진이 회전하는 동안 항상 회전한다. 유압 펌프의 용량은 압력과 토출량으로 표시한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현장 가면 이제 펌프가 있어요. 펌프에 보면 옆에 이게 뭐가 있냐면 명판이 있어요. 명판을 보면 한 두 개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현장에서는 전향정이라고 그래요. 전향정하고 뭐냐면 토출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전향령이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거 압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냐? 유압 펌프의 용량은 반드시 압력과 토출량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종류에는 이것도 좀 암기하셔야 돼요. 회전식과 왕복식이 있는데 회전식은 기어 펌프, 베인 펌프, 나사 펌프. 이걸 우리가 회전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왕복식은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가 왕복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회기배나, 회기배나. 회전식의 종류에는 기어 펌프, 베인 펌프, 나사 펌프. 이 정도 하나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유압 펌프의 기능을 설명한 것 중 맞는 거. 펌프가 뭐 하는 거였어요? 기계적인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답 몇 번이에요? 답 2번이네요. 원동기의 기계적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 자, 2번. 유압 펌프의 용량을 나타내는 방법 뭐로 나타냈어요? 전향정과 토출량. 전향정을 다른 걸로 압력이라고 했죠. 압력과 토출량. 몇 번이요? 아, 3번. 주어진 압력과 그때의 토출량으로 표시합니다. 자, 3번. 유압 펌프의 종류가 아닌 건 물어봤어요. 유압 펌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전식하고 왕복식이 있다고 그랬고, 회전식에는 기어 펌프, 베인 펌프, 나사 펌프가 있고, 왕복식에는 플런저 펌프, 다른 말로 우리 피스톤 펌프 있다고 그랬죠. 자, 요거 해당되지 않는 거 다 몇 번이죠? 아, 2번. 진공 펌프가 유압 펌프의 종류가 아니네요. 4번. 다음 중에서 유압 장치에 주로 사용되지 않는 건 물어봤어요. 1번 베인 펌프 맞죠? 2번 피스톤 펌프 맞습니다. 3번 분사 펌프. 분사 펌프는 유압 장치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사용되죠? 엔진의 연료 장치에 사용되죠? 답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 기어 펌프는 유압 장치에 주로 사용되죠. 자, 88번이에요. 플런저 펌프, 피스톤 펌프. 자, 플런저가 피스톤 내를 왕복 운동하면서 유체를 흡입, 송출하는 방식의 펌프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이에요. 유압 펌프 중 가장 고압, 고효율이다. 이게 지문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고압, 고효율이 뭐예요? 피스톤 플런저 펌프입니다. 그다음에 가변 용량의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피스톤은 왕복 운동을 하고요. 축은 회전 또는 왕복 운동을 합니다. 다음에 가격이 고가이며 펌프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가장 고압, 고효율이기 이전에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인생도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격이 고가이며 펌프 용량이 크고 구조가 복잡하고 수리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베어링의 부하가 큽니다. 그래서 이 위에 세 개가 하나의 어떤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밑에 세 개는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압 펌프 중 가장 고압, 고효율인 거 뭐라 했어요?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 답 2번. 2번, 피스톤 펌프의 특징 중 맞지 않는 거예요. 1번, 일반적으로 토출 압력 크죠. 고압, 고효율이니까. 2번, 펌프율이 높다 그랬어요. 3번, 구조가 간단하고 값이 싸다. 틀렸죠. 인생이 일장일단이 있듯이 어떻다 그랬어요? 고압, 고효율이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고가라고 그랬죠. 답 3번이에요. 4번, 베어링의 부하가 크다. 단점이라고 그랬죠. 특징입니다. 자, 3번, 플런저식 유압 펌프의 특징이 아닌 거예요. 플런저식. 1번, 기어 펌프에 비해 최고 압력이 높다. 맞죠? 2번, 피스톤이 회전 운동을 하나 틀렸죠. 피스톤은 뭐 운동을 해요? 아, 왕복 운동을 하고 축이 회전 운동이나 왕복 운동한다 그렇죠? 답 2번이네요. 3번, 축은 회전 또는 왕복 운동하고 4번, 가변 용량이 가능하다. 자, 89번이에요. 유압 펌프에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에요. 자, 소음이 왜 발생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부딪히는 경우, 그렇죠? 아, 부딪힐 때, 그렇지? 부딪힐 때 소음이 발생할 거예요. 두 번째, 어떨 때? 아, 막혔을 때. 사람도 막혔을 때 뭐가 이렇게 막히면 열받잖아요. 열받으면 막 폭발하잖아요. 똑같아요. 막혔을 때 뭐 한다? 소음이 발생한다. 그다음 세 번째, 또 어떤 경우에 소음이 발생할까요? 아, 빨리빨리 막 허둥지둥 할 때 시끄럽죠. 아, 빨리빨리 할 때, 빨리빨리 하면은 소음 발생하고, 다음에 뭔가 좀 부족할 때, 뭐 딸그락 거리잖아요. 그렇죠? 스무스한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한 분도 딸그락 거리잖아요. 뭔가 부족할 때 그렇게 되고, 특히 이제 뭐가 되겠어요? 부족이라는 게 이제 오일, 그렇죠? 물 같은 거 이제 부족할 때 나름대로 소리 나겠죠. 다섯 번째, 또 어떨 때 소음 발생할까요? 아, 균형이 안 맞을 때, 약간 비대칭일 때, 균형이 안 맞을 때 뭐 한다? 아, 이것도 소음이 발생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오일 속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 공기를 통해서 소음 발생하네요. 그 다음에 오일의 양이 적을 때, 그렇죠? 따가닥따가 소리 나죠?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아. 뭉쳐. 압력이 세. 뭐 어때요? 소음 발생하겠네요. 막힌 경우죠. 다음에 펌프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소리 나죠. 다음에 스트레이너가 막혀 흡입 용량이 너무 작을 때, 막힐 때 소리 나죠. 그 다음에 엔진과 펌프 축 간의 편심 오차가 클 때, 균형 안 맞을 때 소리 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압 펌프가 작동 중 소음이 발생할 때의 원인으로 틀린 거예요. 자, 1번, 릴리프 밸브 출구에서 오일이 배출되고 있다. 좀 이상해요. 자, 2번, 스트레이너가 막혀 흡입 용량이 너무 작아졌다. 당연하고요. 3번, 펌프 흡입관 접합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되면 소리 납니다. 다음에 4번, 공기 흡축의 편심 오차가 클 때 소리가 나죠. 결국 뭐냐면 릴리프 밸브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워요. 유압 제어 밸브 중에서 압력 제어 밸브거든요. 이거하고 여기서 오일이 나가는 거랑 소음하고는 뭐예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압력 제어 밸브하고 소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유압 펌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건 물어봤어요. 자, 1번, 오일 속에 공기 들어있을 때 소음 발생하죠. 2번, 펌프 속도가 느릴 때 소음 발생하지 않죠. 빠를 때 발생하죠. 답 2번이네요. 다음에 오일의 양이 적을 때, 4번,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그렇죠? 압력 높을 때 소음 발생하죠. 답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기어식 유압 펌프에서 소음이 나는 원인이 아닌 건 물어봤어요. 자, 1번, 오일량이 과다하다. 그러면 소음 나야 안 나요? 따그락거리는 소리가 안 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펌프의 베어링이 마모되면 소리 나죠? 다음에 흡입 라인이 막혔을 때 3번, 4번, 오일이 과부족할 때, 그때 소리가 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90번 유압 제어 밸브예요. 유압 실린더와 유압 모터의 기능에 맞게 유압류의 압력, 속도, 방향을 제어하는 밸브다라고 해서 종류에는 뭐냐? 압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뭐가 없어요? 속도 제어 밸브가 없어요. 속도 제어 밸브가 없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속도 제어 밸브가 왜 없냐면요. 일반적으로 속도는요, 뭐로 제어하냐면 유량으로 제어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체역학 중에 Q는 AV라는 그 유명한 연속의 방정식이 있어요. Q를 유량이라고 하고요. A를 단면적이라고 V를 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속도는 주로 뭐로 제어합니까? 유량으로 제어합니다. 그래서 속도 제어 밸브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각 제어 밸브의 종류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종류를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압력 제어 밸브예요. 릴리프 밸브, 언로드 밸브, 다른 걸로 무버아 밸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리듀싱 밸브, 감압 밸브, 시퀀스 밸브, 순차 작동 밸브, 카운터 밸런서 밸브. 요거를 우리가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로 합니다. 당연히 뭘 알아야 된다고요? 종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유량 제어 밸브예요.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 니들 밸브, 디셀러레이션 밸브, 감속 밸브, 스로틀 밸브, 교축 밸브, 그다음에 분류 밸브. 유량 제어 밸브. 다음에 방향 제어 밸브, 체크 밸브, 셔틀 밸브, 스풀 밸브, 방향 제어 밸브예요.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압 장치에서 유압의 제어 방법이 아닌 건 물어봤어요. 아닌 거. 1번 압력 제어, 맞죠? 2번 방향 제어, 3번 속도 제어. 틀렸네요. 속도는 뭐로 제어한댔어요? 유량 제어. 4번 유량 제어로 한댔죠. 다음 3번 속도 제어. 자, 2번 유량 제어 밸브가 아닌 건 물어봤어요. 1번 유량 조정 밸브, 당연히 유량 제어 밸브죠. 2번 체크 밸브, 이게 틀렸네요. 이게 방향 제어 밸브예요. 다음 3번 교축 밸브, 스로틀 밸브, 4번 분류 밸브는 전부 다 유량 조절 밸브입니다. 자, 3번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릴리프 밸브, 압력 제어 밸브, 2번 감압 밸브, 압력 제어 밸브, 3번 시커슬 밸브, 압력 제어 밸브, 4번 스로틀 밸브, 교축 밸브, 무슨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 답 4번이에요. 4번 회론의 유체의 흐름 방향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밸브, 방향 제어 밸브겠네요. 1번 교축 밸브, 뭐예요? 스로틀 밸브, 유량 제어 밸브. 2번 셔틀 밸브, 무슨 밸브예요? 그렇죠. 이게 방향 제어 밸브네. 답 2번이네요. 자, 3번 감압 밸브, 리듀싱 밸브라고 하죠. 무슨 밸브예요? 압력 제어 밸브. 4번 순차 밸브, 시퀀스 밸브, 압력 제어 밸브. 답은 2번입니다.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종류.